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클 선생님입니다. 지금 전국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저는 지금 학원이고요. 학원 빈강의실에서 지금 태블릿으로 지금 화면 녹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해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 주변에 이제 공사도 하고 이렇게 좀 시끄러운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으로 수업을 해서 지금 녹화하는 것도 조금 선생님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계실 건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학교마다 좀 시험 유형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중학교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또 객관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방심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많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는 이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고 또 문항수라든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훈련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내신은 이제 학교마다 이제 천차만별의 어떤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난이도 조정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푼다고 해서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많은 어휘력과 그 다음에 확실한 어떤 문법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런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학교 내신에서는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비문학이든 영어 어떤 내신 대비든 간에 어쨌든 그 지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분석과 이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메모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 정리법으로 정확하게 지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친구들만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 위주로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휘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만 막 이렇게 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건 요즘에는 좀 트렌드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은 이런 어떤 지문을 어떤 유형의 문제로 또 출제를 할까, 또 어떤 부분을 또 좀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엄청나게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분, 많으면 세 분이서 이렇게 또 협의해서 또 문제를 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번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그런 어떤 패턴에 맞게끔 지문을 분석해서 정리하시는 게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양한 어떤 패턴의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지문을 분석하는 어떤 패턴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지금 좀 영상을 올린 시기가 좀 이제 바빠서 좀 늦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어떤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주요 지문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떻게 지문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20번 문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번, 21, 22, 23, 24번 다 이제 주제나 요지 주장, 함축적 의미추론 이렇게 어쨌든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또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이나 소수령을 내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글들은 좀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짜여져 있는 어떤 글일 거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순서, 그다음에 문장 삽입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 문제로 나왔지만은 또 이렇게 어떤 주제를 아니면 요약하는 형태로 뭐 소수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제로 나왔으니까 또 주제를 묻진 않을까 이런 어떤 또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20번 문제 이 글의 주제가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파악하여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아침 일찍 집중력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새벽에 집중력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 효율성도 높고 당연히 또 이해가 잘 될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순서 추론, ABC 순서 추론 전체적인 어떤 글을 짜임새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으로 여기 나온 어떤 5번 또는 6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문장 삽입 부분은 아무래도 좀 화제가 전환이 되거나 좀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에서의 어떤 변별력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 아니면 이제 어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어법이 아닌 그 지문에서 그 어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보셔야지 그냥 막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중학교 때처럼 디테일하게도 들어가시는 것은 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 내에서 이 어법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갔고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어떤 형태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또 이제 이런 어법을 바탕으로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문장들은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써보면서 문장의 어순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런 형광펜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부분들이고 파란색은 좀 어휘,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만의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형광펜이나 색깔 볼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문을 좀 우리가 레벨링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걸 잘 정리하시면 암기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냥 막 여러 번 읽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독해하다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너무나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패턴이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it is 명사, 투부정사, 아니면 뭐 투부정사 대신에 뭐 대절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고 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또 소수령으로 it이라는 어떤 단어 하나를 주고 가주어, 진주어의 패턴의 어떤 예시문을 통해서 소수령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가주어, 진주어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시면 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for any of us가 당연히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해석을 하실 때 이거를 주어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자, any가 뭐 긍정문에 쓰이면은 뭐 어떤 뭐뭐라도 강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to maintain 자 유지하는 것은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뭐를 유지합니까? constant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일정한 어떤 level of attention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어떤 주의나 또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throughout our working day니까 우리 어떤 일하는 그런 날 내내 그래서 우리가 throughout이라는 어떤 전치사는 뒤에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오면은 뭐뭐 내내 그 다음에 장소의 개념이 오면은 도처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어떤 근무일 내내 일정한 수준의 어떤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렵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집중력으로 있을 수 없는 거랑 있을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와 같은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통해서 계속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렵다. 사람마다 이렇게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차에 따라서 집중력이 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모든 지문을 보실 때 모의고사를 풀거나 내신을 볼 때 첫 문장을 읽고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 내신 대비할 때는 첫 문장 읽고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체계적으로 기억이 나게끔 첫 문장의 어떤 중요도를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자, we all have body rhythms. 자, 우리 모두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죠. 자, characterized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거 분사가 이렇게 꾸며지고 있죠. 자, 분사 자리는 자, 과거 분사를 쓰느냐, 현재 분사를 쓰느냐 이런 패턴으로 어법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과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 그 다음에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건데 어쨌든 의미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전치사 이런 어떤 전치사 구가 오면은 거의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 어떤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characterize가 어떤 특징을 짓다니까 특징 지어지는 어떤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죠. 자, by pigs 돼 있는데 이 pig이 이 글의 거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령 같은 거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좀 점수를 받기가 좀 용이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집중력이 최고조로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잘 파악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이거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픽이라는 단어가 문맥상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원래 픽은 이제 꼭대기나 뭐 최고조, 여기서 뭐 정점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valley도 뭐 계곡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산 아래 어떤 계곡, 저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최고의 어떤 정점과 저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쉽게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런 리듬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른들이 읽어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게 써져 있는 글들을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거의 핵심이라는 거, 쉬운 말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항상 그런 식으로 연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alertness, 그래서 기민함, 그래서 alertness 하면은 우리가 뭐 기민함이나 뭐 각성하는 각성도, 그 다음에 어떤 조심성이 있는 거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되게 민첩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뭔가 깨어 있고 이런 것들이 alertness, 그래서 alert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와 그런 어떤 기민함의 정점과 저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어떤 신체 리듬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마다 에너지와 어떤 각성도, 기민함이 좀 차이가 있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좀 주제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 좀 잘 정확하게 번역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you will achieve more. 자, 너는 당신은 더 많이 성취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will에 걸려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자, feel confident. 자, 그래서 confident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감이 있는, 또 확신하는 이런 의미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걸 느낄 거다 이 말이죠. as a benefit. 자,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써 이렇게 번역하고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부사절로 의미가 다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뭐로써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nefit이니까 어떤 이익이나 혜택으로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성취를 하게 될 거고 또 자신감을 느끼게 될 거다 이 말이겠죠. 자, if가 왔네요. 자, 뭐 하면 you schedule. 자, 이때 schedule은 당연히 동사로 쓰겠죠. 어떤 스케줄을 잡는 거죠. 일정을 잡는 겁니다. Your most demanding tasks. 그래서 전사 끊어주고, 자, 우리의 demand가 뭐뭐를 요구하는데, demanding 하면 뭔가 요구한다는 것은 좀 힘든, 좀 부담이 큰 어떤 의미니까 그걸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너의 가장 힘든 어떤 tasks, 어떤 과업이나 일, 이런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스케줄을 잡으면, 즉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 엄청 중요한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을 뭔가 언제 해야겠다는 일정을 잡게 되면 이 말이죠. 언제? at times. 어떤 때나 시간에 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when이 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고, 자, 항상 관계부사 자리에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을 써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물어보겠죠. 자, 여러분들 막 그냥 외우지 말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겠죠. 그럼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없어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대명사는 문장에서 핵심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죠. 그럼 얘가 빠지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지니까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항상 그렇게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시간에 되게 힘든 일을 가장 힘든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이 말이겠죠. 자, 어떨 때 you're best able to, be able to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때. cope with는 너무나 자주 나오지. 뭐뭐를 처리하다, 그지? 뭐뭐에 대처하다, 뭐뭐를 이렇게 해내거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cope with them. 그래서 그 힘든 일을 처리하거나 대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때에 너의 가장 어떤 힘든 일을 결과적으로 스케줄을 잡으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어떤 이익으로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내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힘들게 해야 되는 일을 그때 하겠다라고 내가 일정을 잡으면 내가 아무래도 이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if you haven't thought. 자, have pp니까 그냥 현재 완료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시제, 12시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는 시제의 모양만 기억하시면 되고 고등학교에서 시제 자체만으로 어법 문제를 잘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12시제가 있다. 그 시제에 맞게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서술형을 쓸 때 시제 같은 거 틀리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죠? 자,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before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이전에 그 여러분들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최고조에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에너지 픽스를 뭐 에너지 정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이럴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결국 없다면 자, 주절에 take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죠.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동명사 같은 taking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게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a few 하면은 세트로 a few, few, a little, little 이런 거 떠올리겠죠. a few를 썼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 days를 썼고 여기 자리에 절대로 a little를 쓰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다음 그대로 하면은 take a few days니까 뭐 며칠을 가져라 이 말이겠죠. 며칠 좀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 To observe 관찰하기 위해. 뭘 관찰합니까? yourself 너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며칠에 좀 시간을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며칠을 관찰을 하면서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라.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주제문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주제문 두 번째 그 다음에 try 하면은 우리가 항상 뒤에 투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뭐 수능에도 자꾸 나오죠. 그죠? 그래서 try 투부정사는 뭐 이렇게 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그 다음 try 동명사를 쓰면은 한번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런 의미니까 항상 그런 세트로 뭐 remember 그 다음에 try, stop, regret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note는 뜻이 많지만 여기서는 notice 정도의 의미로 알아차리다의 의미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e는 이런 의미 말고도 기본적으로 뭐 메모하거나 또는 뭐 주목하다, 언급하다 뜻이 많은데 아무튼 문맥에 맞게끔 번역을 해주시면 되고 try to note the times니까 그때나 그 시간 이때를 알아차리도록 결과적으로 노력하라 애쓰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when은 관계 부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when you're at your best. 자, 직역을 하면은 자, 네가 있다 어디에 너의 어떤 최상에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즉 네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인 그때에 대해서 알아차리려고 애를 써라는 얘기죠. 같은 맥락이죠. 너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좀 이렇게 파악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6번은 조금 이제 문장 삽입 형태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We are all different. 자, 우리 모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런 어떤 패턴이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some 돼 있는데, 자, some others 구문 우리가 부정대명사 해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others 자리에 the others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를 붙이게 되면은 나머지를 나타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some others 하면은 만약에 10명이나 10개가 있으면 some은 3개, others는 한 4개,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some the others를 주면은 10개가 있으면 some은 뭐 3개, the others는 7개나 7명, 나머지 전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some others, some the others 주의를 하셔야겠죠. For some, 자, 어떤 사람에게 the peak, 그죠? 그 정점이라는 거 아까 다시 언급했지만은 또 키워드가 되겠죠. 그 정점은 will come first thing. 자, first thing 하면은 뭐 맨 먼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와 언제 in the morning이니까 아침에 맨 먼저 올 거다 이 말이죠. 그 정점은. 그러니까 뭐 아침형 인간처럼 아침에 되게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있겠죠. 새벽에 그때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for others 또 이제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it take 그 다음에 to 부정사 여러분 it take 보통 시간 to 부정사에서 이런 부분들도 중학교 때도 많이 보셨겠죠. it takes 시간 뭐 to 부정사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 말이죠. to 부정사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번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take a while이 뭐 짧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take a while은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웜업은 뭐 준비가 되거나 우리가 뭐 워밍업 한다 그러죠. 운동할 때. 그래서 뭔가 준비되는데 결과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좀 그런 정점인 어떤 시간대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 글에서는 사람들마다 주의 집중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그 픽스 정점의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가장 중요하고 좀 힘든 그런 어떤 과업을 수행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법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지만은 관계부사가 좀 보이고 some others 구문 이런 구문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글의 순서가 좀 매끄럽기 때문에 글의 순서 위주로 좀 보시면은 아마 시험 대비 때 좀 적중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0번 문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